인류에게 가장 사랑받아온 음식 중에 이것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하얗고 부드러운 맛, 바로 우유입니다. 그런데 이 우유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4개 회사 우유에 대해서 긴급 포르말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착유를 강요받는 젖소들. 우유는 이제 먹어서 안 되는 식품이고 완전 식품이 아니라 완전하게 불완전한 식품이라고. 우유에 있는 단백질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슐린 저항성, 심지어 암까지. 자연이 준 최상의 음식이라 여겨졌던 우유. 우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우유, 다른 말로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문의로 유명한 존 맥두걸 박사. 그는 미국 내에서 우유 반대 운동가입니다. So if I was going to give one powerful message to a patient, to a community, to a country, to a world, is get off the dairy. You'll improve your health more than getting off the meat.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프랭크 오스키 박사도 자신의 저서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완전식품이라면은 충분히 많은 양을 마음대로 먹어도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우유 자체만을 가지고 이 맹신해서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2012년 7월 미국의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에서는 학교 필수 급식 항목에서 우유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탄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지도 골다공증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유가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미국인들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뼈를 상태를 안 좋게 한다. 세계적으로 영양학의 대가로 알려진 콜린 캠벨. 20년간 건강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는 우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유를 적게 마시는 나라일수록 대퇴골 경부골절 발생률이 적게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우유를 많이 마시는 세 나라,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오히려 더 골절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You know, the higher the dairy consumption in different countries, the higher is the risk for osteoporosis.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Harvard, the Nurses' Health Study tracked women, more than 70,000 women for over 18 years. What they found is those who drank the most milk had absolutely no protection against hip fractures at all. The idea that calcium is going to build strong bones is a myth.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최근에도 발표됐습니다. 청소년기 우유 섭취가 성인이 된 후에 고관절 골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미국 하버드대 논문입니다. 무려 22년간 미국인 9만 6천여 명을 추적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10대 때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우유 속의 호르몬 IGF-1. 이 성장인자가 뼈의 성장을 돕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이 더 보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충이 실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혈액에서 그 칼슘 양을 재서 비교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 혈액의 칼슘 양이라는 거는 워낙 우리 몸이 잘 조절을 하고 있고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이 변동되는 양이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유 속의 성장 호르몬, 여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IGF-1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들까지 함께 성장시킨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유가 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남성의 전립선암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 논문에서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 여성의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IGF-1은 그 세포의 성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IGF-1이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IGF-1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가 돼야 될 세포들까지도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위에 있는 암세포든지 간에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성장이 촉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 성분입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암과 관련을 가진다면은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죠. 좋다고 하니까 일단 챙겨서 먹이고는 있는데 이게 소 사육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편이에요. 그냥 다 걱정이 되죠. 어떤 소에서 나온 우유면 그 유통 과정이 깨끗한가. 모유가 이 태아에게 좋은 이유는 엄마의 젖꼭지에서 바로 신선한 모유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착즙기를 통해서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균들이 증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살균을 하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미 가공이 되고 단백질의 변성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국의 축사 중에서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소라는 놈들은 풀만 먹고 젖도 짜고 고기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몸체이기 때문에 그 자연 형태로 다시 되돌려주면 건강한 우유가 나옵니다. 평생 낙농업에 종사한 그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소가 없어야 우유가 정말 맛있는 우유가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품이라는 찬사와 가장 잘 포장된 음식이라는 오명.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유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 그리고 많이 마실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우리의 오해. 이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가 심어준 허상이 아닌 우유의 진실을 말입니다.